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재료를 뭘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재료를 뭘 버릴 것인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색깔별로 를 많이 드세요.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들,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붉은색 육류들, 이것들은 세계 암학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정해놨어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또 탄수화물 먹으면 암세포가 자란다니 어떻게 됩니까? 비타민C가 암세포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암 보완 대책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비타민C 고용량 주사죠.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처음 암 병원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는 비타민C 치료도 없었어요. 그때는 거슨 식이요법으로만 이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미국에 있는 한국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도 비타민C 고용량 치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연락이 와서 2008년인가 2007년인가에 대한 비타민C 암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신이 났죠. 뭔가 이제 우리 무기가 생긴 거야 이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지금 뭐냐면 비타민C가 만병통치로 돼 있어요. 비타민C가 항암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몇 년 전에는 그냥 수술항암 방사선하고 식이요법하고 비타민C만 해서 낫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저희 오지 말라 그래요. 비타민C가 항암제만큼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누가 그 힘든 항암 하겠어요? 다 비타민C 하지. 물론 그건 있어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하면은 반드시 암세포를 공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항암제가 암을 죽이는 능력이 100이다. 그러면 비타민C에 한 번 암을 죽이는 능력은 글쎄요 10이 될까 말까죠. 단지 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매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2, 3주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환자분들이 이 항암제가 2, 3주간 항암 효과가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럼 사람이 죽어요. 항암제는 절대 오늘 맞으면 24시간 동안 이상 효과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2, 3주를 쉬었다 하냐면 같이 손상받은 정상세포가 회복되길 기다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점점 이 부작용이 누적이 돼서 이걸 뭐 오랫동안 몇 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타민C는 한 번에 암을 공격하는 능력은 항암제보다 훨씬 낮지만 부작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비타민C가 이제 항암제처럼 활성산소, 이제 그 중에서 과산화수소를 일으켜서 세포를 공격하는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 과산화수소를 다시 과산화수소 그거잖아요. 거품 나는 소독약 옛날에.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물로 바뀌는 전환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타민C는 표적 치료제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결코 항암제를 대체하는 치료는 아니다. 항암제는 미사일이야, 미사일. 그리고 비타민C는 권총이야. 지금 막 대학에서 미사일 퍼붓고 있는데 우리 같은 보완대책하는 병원에서 권총을 뭐하러 또 쏘옵니까? 대학에서 항암을 하고 효과가 있는 분은 반대로 국토재건 사업을 해야지. 항암제 때문에 망가진 정상세포를 회복시키자는 해독치료, 면역치료, 항산화치료를 해야지. 근데 이제 대학에서 더 이상 항암제가 없어. 아니면 뭐 수술이 2달 남았어. 그때까지 커질까봐 걱정이야. 그때는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의외로 췌장암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나요? 제가 제일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간암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뭐, 췌장암이 나쁜 음식이 뭐예요? 위암에 좋은 음식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겠어요? 그거는 특효약이지?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환자한테 강조하는 게, 우리 몸의 토양이, 가수원의 토양이고, 그 토양이 혈액성에 있는 영양성분이다. 그래서 얘들이 나쁜 거로 쌓이면, 가수원의 토양이 발암물질, 중금속, 활성산소에 오염된 것처럼 모든 세포와 조직이 병들게 된다. 반대로 과수원의 토양이 막 비옥하고 거름져. 그러면 막 맛있는 과일이 막 알아서 나잖아요. 건강한 과일이. 그것처럼 우리 혈액 속의 영양소들이 건강하고 좋은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 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는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슨 식이요법을 하는 의사잖아요.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한테 와서 그래. 오자마자 딱 메모 준비해. 자, 원장님 불러보세요. 우리 남편이 위암인데 뭐 먹어야 돼요?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해요.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구성 요소가 있어. 첫째가 뭐냐면 음식의 종류.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될까? 이게 항상 물어보는 거잖아. 뭐가 좋아요, 뭐가 나빠요. 이거는 식이요법의 하나의 콘텐츠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느 정도 양으로 먹어야 될까? 두 번째
콘텐츠예요. 세 번째는 얘들을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해서 음식으로 해서 먹을까. 그죠? 그 다음 콘텐츠는 뭐냐면은 이거를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될까.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먹어야 되고 한 번 먹을 때 어느 정도 시간으로 먹어야 될까. 이런 전체가 식이요법이지 요거 먹으면 좋고 요거 먹으면 나쁘고 음식의 종류를 골라주는 게 식이요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만히 한번 보세요. 췌장암에 좋은 게 간암에도 좋고 위암에도 좋아요. 그죠? 그리고 당뇨에 나쁘고 고혈압에 나쁜 게 췌장암에도 나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식이요법이라는 거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재료를 뭘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재료를 뭘 버릴 것인가. 그래서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선한 다양한 색깔별로 제철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별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파이토케미칼이 파이토라는 게 식물이라는 뜻이고 케미칼이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식물 속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들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과일 많이 부르세요. 과일도 색깔별로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는데 문제는 과일은 과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당처럼 당지수를 올려요. 그래서 과일은 반드시 먹어야 돼. 색깔별로 제철 과일을 먹되 조금만 먹어야 돼. 채소는 많이 먹고 과일은 조금 먹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곡식류. 아만다도 아시잖아. 흰쌀밥 먹으면 안 되는 거. 통곡류 먹잖아. 현미라든지 귀리. 이런 거 먹고. 견과류. 그리고 아주 몸에 좋은 식물성 오일, 또 단백질 성분이 있는 것들, 콩류. 이런 거를 먹어야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식재료들 아시잖아. 1번이 뭐예요? 암 환자가 구태여 발암물질 먹을 필요 있겠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요즘은 흑염소 먹으면 안 되는 분도 있고, 개고기도 이야기해요. 이런 붉은색 육류들. 이것들은 세계 암학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정해놨어요. 왜 발암물질을 먹어야 될까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나쁜데 그걸 또 뭐냐면 맛있게 가공을 해. 붉은 레드밋을 가공한 거. 베이컨, 햄, 소세지. 이거는 세계 암학회에서 1군 발암물질이에요. 아니 항암하고 암 치료한 분이 1군 발암물질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먹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정제탄수화물. 탄수화물인데 막 깎았어. 그래서 정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흡수가 금방 돼요. 금방 돼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요. 혈당을 피크 친다 그러죠? 그러면 뭐냐면은 피크 친 혈당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우선 다 들어가. 그래서 암세포가 배 터지게 먹은 다음에 나머지 갖고 정상세포들이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는 신이 나고 정상세포는 죽을 마신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또 많잖아요. 나쁜 오일. 고체 상태로 있으면 지방이라고 그러고 그게 액체 상태로 녹으면 오일이라 그래요. 모든 우리가 의사들이 인정하는 식이요법들이 많잖아요. 거슴요법도 있고 지중해 식단도 있고 거기에서 동물성 지방을 권하는 시기는 없어요. 오일이 필요한데 오일은 식물성 오일 중에서 몇 개를 먹으라 그래요. 그런 걸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소금 많이 들은 거, 그런 거.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맛집이라는 데 있잖아. 소문난 맛집에 가면은 음식의 맛을 내려면 보통 두 가지 필수 요소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동물성 지방이 들어가죠. 그래야지 그게 동물성 소고기도 뭐예요? 마블링 그게 지방이잖아.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제. 두 번째는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피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5개의 흰 걸 먹지 말라 그래요. 흰밥, 흰쌀, 정제탄수화물이죠. 흰밀가루, 정제탄수화물이죠. 흰설탕, 정제탄수화물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흰소금, 그죠? 그리고 조미료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식재료 중에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건 이렇게 나눈 거고 근데 이것만 갖고 식이요법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얘들을 어떻게 조리하느냐.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낸 거야. 자꾸 음식에 장난치면 안 돼요. 가공하지 말란 얘기야. 가공할 때마다 나쁜 거로 바뀌어요. 근데 요즘 뭐예요? 초가공하잖아. 초가공식품. 그죠? 막 가공을 여러 번 해가지고 막 덕지덕지 나쁜 걸 넣어가지고 막 장난을 것들, 그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우푸드, 식재료 그 자체를 먹어라. 그죠? 그러면 식재료 그 자체를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겠어요?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통곡류. 그죠? 곡류도 통곡을 먹으라는 얘기야. 깎아서 백미로 먹지 말고, 오븐도미로 먹지 말고, 통곡, 현미, 귀리. 그죠? 그래야지 뭐냐면 그 껍데기, 모든 과일이나 곡식은 껍데기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껍데기처럼 먹어야지 당지수가 떨어져요. 왜냐면 빨리 흡수가 안 되니까. 껄껄해서. 그래서 음식을 가공하지 않은 로우푸드로 먹을수록 건강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식물성 음식으로는 양을 못 채워. 세부터 양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병원 대부분 나름대로 식이요법의 대가들이 와요.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6개월 동안 암 진단받고 심장병 진단받고 식이요법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체중도 비만한 사람이 빠지고 안색도 좋아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지방간도 피 검사하면 없어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다 좋아져. 근데 이제 계속 불안해지는 거.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이렇게 편식하면 돼. 골고루 먹으라는데 이래서 우리 병원 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것만 먹는데 그 양이 너무 작아.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소식을 하면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건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도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셨는데 여자분은 20년 전에 난소암에 걸려서 잘 극복을 하시고 그때부터 식이 조절하시고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 유방암이 진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와서 검사한 거 오늘 봤는데 이분은 검사가 참 좋아요. 원래 자기가 이게 노력하기 전에는 고혈압도 약간 왔다 갔다, 고지혈증도 왔다 갔다, 당뇨도 전 단계 뭐 이랬었는데 피 검사가 깨끗하세요. 근데 남편은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약 먹고 또 작년은 뇌경색까지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피 검사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재검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시기를 바꾸라 그랬어요. 남편이 부인같이 먹으면 이분은 그렇게 건강식 하면 돼요. 왜냐하면 비만하고 고혈압 있고 고지혈증 있고 뇌경색이 있으니까. 근데 부인은 뭐예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 부인은 암이니까 칼로리는 이렇게 줄여서 소식하더라도 영양소가 올라가서 암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보니까 면역 수치가 200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기가 잘못된 거예요. 남편은 건강식, 부인은 암 치료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동물성 음식을 안 먹고 식물성 음식으로만 정말 승부를 걸겠다. 그러면 항암을 안 하는 암 환자한테는 제가 보통 하루에 7 내지 9kg 정도의 식물성 재료를 먹게 처방을 해요. 물론 항암하고 이런 분들은 뭐 4, 5kg 또 뭐 아주 진행된 사람은 1, 2kg를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채식으로 그 정도 양을 못 채워 그럼 반드시 동물 음식을 첨가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식물성 음식만 계속 고집하시면 칼로리도 떨어지고 살이 빠지게 되고 영양소 결핍으로 면역 능력이나 항산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 1년 내내 돼지고기만 먹어도 칼로리를 맞출 수 있어요. 1년 내내 햄버거만 먹어도 칼로리 맞춘다니까요. 그리고 영양소 맞춘다니까요. 완전 식품이니까. 그러나 몸은 썩어가겠지. 근데 채소는 식물성 음식은 불완전 식품이에요. 일단 칼로리가 너무 낮아. 왜냐하면 채소의 80%는 우리가 소화 못 시키는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 20%만 흡수한다고 보시면 돼요. 칼로리가 너무 낮고 채소에는 모든 영양 성분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할 때는 양을 많이 먹어야 되고 아주 골고루 먹어야 돼요. 1년 내내 시금치하고 당근만 먹으면 반드시 영양소 결핍이 옵니다. 동물성 음식과 식물성 음식은 다르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식이요법은 없어요. 내가 비만해. 내가 심장병이 있어. 내가 고지혈증이 있어. 나 암 환자야. 나 지금 항암하고 있어. 나 지금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에 먹는 양이 하루 종일 해봤자 커피 한 잔도 안 돼. 모든 사람을 다르게 처방을 해야 된다. 암 환자에게 안 좋은 음식들 중에서 탄수화물이 특히 암 환자한테 왜 안 좋은 건가요? 환자들이 이제 우리 병원 와서 자랑을 해요. 내가 식이요법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니까 저는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요. 뭐 먹어요? 그러면 뭐 채소하고 과일하고 현미하고 뭐 막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자동차의 휘발유 역할을 하는 거는 거대 영양소가 3개 있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중에서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을 쪄야 되겠어. 살을 빼야 되겠어. 그건 탄수화물 양 갖고 조절하는 거야. 그죠? 내가 오늘 활동을 많이 해. 나 오늘 잘 거야. 그때 에너지를 조절하는 게 탄수화물, 단백질이 아니에요. 단백질은 벽돌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왜 탄수화물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탄수화물 먹고 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다 탄수화물을. 특히 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로지 탄수화물만 에너지를 써요. 암세포처럼. 근데 우리 정상세포는 이제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너무 우리가 안 먹을 때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쓰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암세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무조건 탄수화물만 먹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참 고민이잖아.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고 또 탄수화물 먹으면 암세포가 자란다니 어떻게 됩니까?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고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당지수라는 거 알잖아. 그죠? 탄수화물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큼 오르가는를 비교하는 건데 포도당 수액 있잖아요. 우리가 링거 중에 포도당 수액 있잖아. 요거를 100g을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이걸 100으로 기준으로 해서 시금치 100g 먹으면 얼마고
돼지고기 100g 먹으면 얼마고 당근 100g 얼마고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당 지수예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깎아놨기 때문에 흡수가 금방 돼요. 먹자마자 피 속에 혈당이 피크로 확 올라가요. 그러면 피크로 올라간 요 탄수화물은 암세포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우리 패시티잖아요. 패시티 찍어보셨죠? 패시티 찍을 때 요만한 링거 맞잖아요. 그게 포도당 수용액이에요. 그걸 딱 맞으면 이거는 완전히 100% 정제된 거잖아요. 맞자마자 20초 만에 온몸으로 확 번져요. 그러면 뭐예요? 밥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세포에 밥이 들어왔잖아요. 에너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힘센 놈. 그게 암세포잖아요. 걔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민으로 다 들어가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패시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같이 혈당이 피크로 올라가는 거는 암세포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거로 정상세포가 먹는다. 그럼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 대표적인 게 현미라든지, 현미 속에 있는 탄수화물, 아니면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죠. 얘들은 거칠거칠하고 식이섬유가 많아갖고 먹어도 혈당이 피크로 안 올라가요.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골고루 이 포도당이 탄수화물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환자분이 아무리 암이 진행돼서 온몸에 암이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세포, 우리 몸의 세포가 뭐 600조고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암세포로는 1%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모든 세포에 평균적으로 가니까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1% 미만만 암세포로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단으로 췌장암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몸에 24시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음식밖에 없잖아요. 뭐 항암제 한 달에 한두 번 하는데 한 번 하면 그게 뭐 12시간도 지속 안 되는데 또 뭐 우리 병원에 가서 뭐 치료를 해. 비타민C도 맞고 항산화도 맞고 뭐 면역주사도 맞아. 그게 몇 시간, 6시간, 8시간밖에 지속 안 되는데 근데 음식은 어떻게 돼요? 24시간 내 몸을 지배하잖아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거나 질병을 치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식이요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거슨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은 어느 날 한 번에 정말 나쁜 짓을 크게 해서 생긴 게 아니다.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매일매일 정말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결과가 질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까지는 건강하다가 내일부터 환자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슨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간에 미병 기간이라는 게 있어. 뭔가 혈액 검사나 CT나 이런 걸 찍으면 구조가 망가지진 않았는데 본인은 뭔가 기능이 나빠져. 너무 피곤하다든지, 그래서 결린다든지,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 아프다든지, 자꾸 트림이 난다든지, 이건 모든 거 검사도 안 나와요. 이런 게 뭐냐면 아직 병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병 단계다. 이 미병 기간에서는 뭐 거슴제법 같은 이러한 식이요법이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면 다시 옛날의 건강한 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구조가 망가져서 환자라고 질병을 진단을 받으면 옛날 나라는 못 돌아가는 거지. 마치 용수철이 어느 정도 늘어나면 다시 탄산환계가 복원되지만 이렇게 쫙 늘어지면 옛날의 용수철을 못 돌아가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